네, 명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명제. 자, 우선 뭐 명제 하면은 그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장 또는 식을 갖다가 명제라고 그러고요. 네, 어떤 게 명제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이거는 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니까 초반에 정의를 좀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명제는 아닌데, 뭐 x는 1이다 명제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들이 나오기는 해요. 뭐 x가 1이면 x가 1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냐. 근데 애들이 이제 틀렸으니까 이것도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놈들이 가끔 있거든요. 착각하다가. 네,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제라고 하고요.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단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냐면,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것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에요.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우죠. 집합을 먼저 배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조건 명제. 그리고 이제 진리집합.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사실 뒤에 나오는 모든 거를 제가 이 진리집합으로 문제를 좀 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 명제의 참거짓, 역이대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결지어가지고 진리집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조건을 참여되게 하는 집합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선은 이제 어떤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를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겁니다. P이면 Q이다. 여기 돼 있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x가 1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 이다. 자, 이건 참인가요? 네. 자, 1보다 크면 0보다 큰 거 맞죠? 네,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은 참이라고 그러고요. 반대가 되면은요, x가 0보다 크면 x가 1보다 이다. 요건 거짓이죠. 왜 거짓인가요? 자, 애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려 있는 애들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어떤 거에 헷갈리냐면, 선생님 0보다 큰 3 같은 거는 1보다 큰 거니까요. 맞잖아요. 어느 조건 하나만 맞는다고 참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은 진리집합을 정의를 했을 때 요거의 진리집합을 P, 요거의 진리집합을 Q, 몽땅 다 들어가야지 참이고요. 맞죠? 네. 또한 거짓인 이유는 몽땅 하나도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전부 다가 이제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안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거짓이다. 요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이제 두 집합의 진리집합 관계가 이게 PQ가 이렇게 있으면 틀렸던 게 뭐 때문에 틀리는 거냐면 요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존재하면 이게 우리가 발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가 뒤에서 부정이 나오지만 발레가 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차집합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발레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다, 혹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런 부분이다. 네. 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뭐 드모르간으로 이제 바꿔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틀렸던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레를 들라라고 하면 우선 그러니까 P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Q가 아닌 거. 참고로 이제 아무것도 없더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가끔 문제, 내신 문제 보면 있죠. P가 공집합이면 무조건 다 참인 게 맞죠. 포함관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집합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참인 거는 포함관계, 진리집합이. 거짓인 거는 하나라도 안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안 된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우선 세 개를 제가 동시에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선생님들이니까. 우선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요 테마에서 나오는 게 요거 참거짓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역하고 대우도 나오잖아요. 역하고 대우. 역하고 대우부터 먼저 가볼게요. 네. 자, 역하고 대우면 P면 Q이다에 역은 Q이면 P이다. 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우는요.
not Q이면 not P이다. 바꾼 다음에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걸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정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뭐 선생님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제 본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명제를 보게 되면은 자, 진리집합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인다면 이게 참이라면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고 대우명제는요. not Q이면 not P이다인 거니까 not Q는 not P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 포함 관계로 증명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제 뭘 갖다가 확인해야 되냐면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항상 참이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증명할 때도 써 있는 거죠. 본명제 증명보다 대우명제 증명이 쉬운 경우가 있으니까. 자, 요것도 이제 진리집합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뭐 역의 명제가 참이냐 대우명제 참이냐를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리집합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바로 갈게요. 자, 필요 조건이 있고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인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동시에 만족해 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다시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P는 Q이익이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또한 Q는 P이익이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자, 단어를 딱 두 개만 써야 돼요.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어느 게 문맥상에 더 자연스럽냐,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요? 필요한 조건의 일부인가요? 네, 충분한 조건 맞죠? 네, 그래도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충분 조건. 네.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네, 일단 동물이어야지 사람이 되죠. 네, 그 말도 하고 지능도 가지고 자아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필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의미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의미 파악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죠. 실제로 진리집합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진리집합을 조금 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물 안에 사람이 있는 거니까 진리집합 관계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P하고 Q하고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가 되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또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 이기 위한 이거는 네, 이거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뭐 충분 조건이죠, 당연히. 네. 자, 요것도 이제 진리집합으로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충분하니까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큰가? 맞다는 거죠. 1보다 크면 0보다 큰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0보다 크면 1보다 큰가?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를 교환을 했을 때 이쪽으로 화살표만 들어가면 충분, 이쪽으로 들어가면 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주는 조건은 동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참고로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필요 조건을 골라라, 충분 조건을 골라라라고 하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을 골라야 되나요? 안 골라야 되나요? 내신 문제에서 골라야 되죠. 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이러면 이제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충분 조건 골라라, 필요 조건 골라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도 고르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도 의미로 파악하는 게 있고 진리집합으로 파악하는 게 있고 또 뭐로 파악하는 게 있냐면 이렇게 화살표 교환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애들이 보통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뭘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재밌는 게 지금 이거는 x는 0이기 위한 이게 충분 조건이다. 이거랑 뭘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x는 1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랑 이거랑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필요조건, 충분조건에도 충분조건도 이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Q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필요 충분조건을 다 배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 멘트는 좀 달라요. x는 1이면 x는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기 위한 이게 멘트는 좀 다르기는 한데 뭘 확인할 수가 있는 거냐면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도 그대로 이렇게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AB의 곱이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단 AB가 실수일 때 대전제라는 조건이 있다고 칠게요. 네.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리집합을 보셔도 되고요. 또 뭐를 보셔도 된다는 거죠? 얘랑 얘랑 0이면 얘가 되는 게 맞아? 아, 틀렸지. 어느 하나가 0이고 하나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면 이거는 맞아? 맞지. 그럼 이게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얘이기 위한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있는 거고요. 조어가 좀 이 단어가 조금 바뀔 뿐인데 실제로 문제 푸는 메커니즘은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얘이면 얘이다의 대우 명제가 참이냐 혹은 얘이면 얘이다의 영명제가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다시 참거짓 문제로 되는 거니까 또 참거짓 문제를 또 제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안 되는 건 거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도 좀 헷갈리고 하달표 교환하고 집합으로 얻는 게 좀 쉬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 안 되면은 둘 다 되는 방법을 둘 다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집합 혹은 화살표 교환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이면은 이 세 개를 갖다가 다 풀 수가 있어요. 진리집합만 놓고 봤을 때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어쨌든 처음에 요 세 개를 뭉뚱그려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사실 이게 명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거의 전부 다죠. 자, 내신 문제에서 이제 아까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는 좀 했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x가 0이기 위한 x가 1보다 크다는 무슨 조건이냐? 네. 자, 이게 무슨 조건이냐? 진리집합에 한번 보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애들은 이렇게 가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죠. 뭘로 외웁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워버리거든요. 맞죠?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이게 벌어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은는 이가 쪽이 주어잖아요. 이게 보호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애들이 그냥 공식을 외워서 푸는 애들 같은 경우 이 문제 무조건 틀려와요. 자, 실제로는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x가 1보다 크다는 x가 0보다 크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항상 주어 쪽하고 보호 쪽을 갖다가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관계가 더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인가요? 자, 실제로는 얘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죠. 뒤집어야 되니까 네,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나요? 네. 약간 이 명제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학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이랑 술을 먹고 같이 통합해서 내는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국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동치명제라고 하는 건데 혹시 좀 그 책에 있나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치명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동치명제라고 내용이 테마가 적혀 있나요? 없죠? 네, 없으시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요거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네, 재밌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 경기하고 옛날 문제인데 국어 선생님이랑 술 드시고 낸 게 분명해요. 모든 나그네는 아침에 떠난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어쩌고 이러면서
뭐 이제 등등등등 뭐 나온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국어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헷갈리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혼나야만 공부한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네. 혼나야지만 공부를 한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칠게요. 네. 자, 명제 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네. 혼나야만 공부한다. 이 명제에 배우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범 답안. 공부하지 않으면 혼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게 틀렸다는 소리예요.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게 국어인지 수학인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 뭐 가리키는 거겠죠. 네. 그죠? 네. 네.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어떤 학생이? 아, 그러니까 더 국어적인 표현은 잘 몰라요. 네. 이제 국어적인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왜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Q이어야만 P이다는 다른 뜻이에요. 헷갈리죠? 장난 아니죠? 그죠? 네. 이걸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맞죠?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어떤 뜻인지를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어떤 뜻인지를 생각을 할게요. 원래 어떤 뜻인지. 어떤 뜻이냐면 공부한다면 혼났던 것이야. 이 문장이 뜻이죠. 혼나야만 공부한다. 공부한다면 얘가 혼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되셨나요? 원래 이 뜻이에요. 자, 뭐랑 비슷하죠? 이거랑 바뀐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정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만이라는 주어가 붙기면 이게 뒤바뀐 거니까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그래서 공부한다면 혼났던 것이다가 얘랑 같은 뜻이라서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혼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맞겠죠. 네. 어렵죠? 네. 하나 더 예를 들어 줄게요. 네. 한 개만 하면은, 그러니까, 배고파야만 밥을 먹는다. 역시 마찬가지죠. 뭐죠? 밥을 먹으면 배고픈 것이다가 원래 뜻이죠. 밥을 먹으면 배고픈 것이다. 그러면 배고프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얘가 대우가 되겠습니다. 같은 뜻인 걸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하는 문제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말장난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뭐라고 하죠? 보호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요 동네 내신에서만. 네,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내용의 서술이 되어 있는 책이 어디에 있냐면 숨바꿈 라우데에 가시면 잘 나와 있어요. 숨바꿈 라우데. 네. 거기에 보면은 막 좀 약간 오버스러운 내용들도 좀 있긴 있어요. 뭐 저기 뭐야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진리표? 네, 진리표.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오버스러운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요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되셨나요? 네. 잠시 칠판 한 번만 닦고 시작할게요. 네.